토트넘이 또다시 첼시에게 1대0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첼시와의 상성 자체가 토트넘이 늘상 좀 안 좋기도 하지만 이 오늘 경기에 좀 아쉬웠던 점은 토트넘이 뭔가 이길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첼시의 흐름으로 가다가 졌다라는 거거든요. 첼시가 오늘 경기는 기회가 많았는데 못 넣은 것에 좀 가깝죠. 그리고 이제 오늘 첼시가 득점을 했는데 오늘도 또 문제가 뭐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의 이런 공격적인 패턴에 대응을 좀 못했어요. 오늘 첼시는 기본적으로 4백으로 시작을 했지만 3백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구스토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엔소 페란데스가 한 칸 올라가요. 그리고 파머가 왼쪽으로 빠집니다. 엔소가 올라가고 가운데 들어오면 3백 바뀌는 요런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마레스카 감독이 보통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풀백이 들어오면 엔소가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파머가 왼발을 쓰니까 오른쪽에 쓸 때가 많죠. 이렇게. 근데 오늘은 요 두 자리를 바꿨습니다. 엔소와 파머. 요게 포인트였어요. 오늘 왜 이런 형태를 만들었냐? 파머가 왼쪽에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간 다음에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컷백을 주는 거, 이거를 노렸거든요. 보통 파머가 오른쪽에 있으면 볼을 잡아서 왼발로 반대편을 보면서 패스를 찔러주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것보다 파머가 왼쪽에서 산초가 스펜스를 끌어내면 요 가운데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 토트넘이 파머가 뛰어들어가는 것에 대한 요 움직임을 체크를 못했어요. 로메로가 달려가면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로메로가 안 달려가고, 베리발이 내려와야 되는데 베리발은 로메로가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 내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파머가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이 공간으로 들어간 다음에 왼발로 컷백을 내주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 토트넘이 첼시 원정이다 보니까 약간 수비 블럭을 만들 것을 생각을 해서 라인 사이에서 파머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파머가 공간이 산초에게 끌려나가면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요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첼시가 수비 라인 만들 때 쿠쿠렐라, 그리고 코릴, 그리고 찰로바 3백 만들고요. 구스토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카이세도와 두 명의 이제 미드필더를 형성하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3-2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고, 이때 엔소 페란데스가 한 칸 올라가요. 그러면 왼쪽으로 파머가 가운데 있다가 빠지면서 파머가 왼쪽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3백이고요. 앞에 두 명의 미드필더, 그 다음에 왼쪽에 파머, 오른쪽에 엔소 페란데스, 요 두 명의 선수가 역발이 아니라 정발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산초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스펜스가 끌려 나오는데, 끌려 나오는 순간 파머가 요 가운데에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요 침투하는 움직임에 베리발과 로메로 두 선수가 호흡이 안 맞습니다. 둘 다 로메로가 뛰어들어가길 바라고 베리발이 뛰어들어가길 바라니까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파머를 아무도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산초가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뛰어들어가는 파머에게 편안하게 패스, 이 공간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머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컷백, 여기서 득점이 될 뻔했죠. 뒤에서 달려들어오는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가까스로 이제 걷어냈던 장면이었고,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산초 끌려 나오는 스펜스, 가운데에서 뛰어들어가는 파머. 근데 여기서도 베리발은 로메로에게, 로메로는 베리발에게 따라가라 얘기를 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가니까 여기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파머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주는 장면이고요. 파머가 이제 뛰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파머가 뛰어 들어갈 때 이번엔 로메로가 따라가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잭슨에게 또 공간이 나는 거니까 파머가 뛰어 들어가면서 로메로를 끌어내는 순간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잭슨, 이 공간으로 이제 파머가 왼발로 크로스, 여기서 이제 또 득점이 나올 뻔했죠. 이 장면을 보면 반복이 되는 장면이에요. 계속 이제 저렇게 파머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무언가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크로스가 올라올 텐데요. 전반전에 보시면 산초, 잭슨 오른쪽에서 네투가 크로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두 선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엔소 페란데스와 파머.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박스 안에서 산초가 측면에 있으니까 스펜스가 산초를 마크하고 있고, 가운데에서는 로메로가 니콜라스 잭슨을 마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 사이에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어들어가는 파머가 비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가 올라오면 파머의 프리 헤더가 나옵니다. 여기서 운 좋게 또 득점이 안 들어갔어요.
똑같은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요. 골 먹힐 때 보면요, 이번엔 파머가 왼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파머를 왼쪽에 둔 건 왼발로 컷백 크로스를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번에는 산초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잭슨, 네투오, 그리고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엔소 페란데스가 있습니다. 아까 방향만 바뀐 거죠.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니콜라스 잭슨의 밑에 엔소 페란데스가 있고, 그리고 산초가 있는 거예요, 좌우에. 근데 여기서 이번에도 크로스가 올라올 때 니콜라스 잭슨이 뛰어갈 때 반더벤이 잭슨을 막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네투가 있으니까 우도기가 네투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엔소가 있는 거죠. 아까랑 똑같죠? 파머가 자유롭게 헤더했던 장면과 동일해요.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오면 여기서 요 사이 공간에서 엔소 페란데스가 편안하게 헤더합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요게 결승골이자 첼시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파머를 왼쪽에, 엔소 페란데스를 오른쪽에 두면서 오른발과 왼발을 쓰면서 크로스를 올리길 바라는 마레스카의 전술, 침투해서 컷백하는 것을 원했던 마레스카의 전술이었고, 플러스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 이걸 노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계속 컷백을 허용하고 계속 파머라던가 엔소 페란데스를 놓치면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도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도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안쪽에 니콜라스 잭슨 그리고 파머가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반대편에 산초가 있고요. 이번에는 심지어 쿠쿠렐라까지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스펜스가 나름대로 가운데에 로메로가 잭슨을 막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파머를 안쪽에서 막겠다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순간 요 반대편이 비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가 여기로 올라오고, 그리고 가장 반대편에서 산초가 편안하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볼을 잡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산초가 결정적인 슈팅을 기록을 하죠. 물론 비카리오의 미친 선방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파머나 엔소 페란데스가 어쨌든 오늘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계속 뭔가 침투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90분 내내 요거에 대처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을 들고 나왔다가 그리고 상대가 뭔가 약간 변형 전술을 쓰면 이거에 대한 대처가 좀 늦어요. 이게 오늘 경기는 이렇게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우도기 4명이서 있을 때 산초, 파머, 잭슨, 엔소, 네투잖아요. 그러면 이때 벤탄쿠르든 베리바리든 아니면은 윙어 중에 한 명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5명이 되든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산초에게 끌려가면 파머 공간, 우도기가 끌려가면 엔소에게 공간, 크로스가 올라올 때도 가운데에 잭슨이 뛰면 로메로가 붙을 때 파머에게 공간,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온 거죠. 반대편에서는 잭슨에게 반더벤이 붙으면 엔소에게 공간. 여기서 이제 골이 나왔으니까 이 첼시의 이 마레스카 감독이 엄청난 변화를 주기보다 파머와 엔소 페란데스의 자리만 딱 바꿨는데 요 바꾼 전술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응이 안 되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의 안 좋은 점들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이번 시즌 좀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를 받는 게 상대의 전술에는 대응을 잘 못하고 본인들의 전술은 너무 똑같아서 똑같은 전술만 쓰니까 상대가 너무 쉽게 이 전술에 대한 대처가 된다, 약점을 노린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경기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장면인데 롱패스만 그냥 뻥뻥 차면 토트넘이 그냥 뒷공간이 편안하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오늘 많이 나왔었죠. 이 장면 보면 이게 이제 경기 시작하자마자 나온 장면인데 찰로바가 볼을 잡을 때 토트넘이 그 선수들 보시면 위치 선정이 되게 일렬로 돼 있고요. 일단 다 달려듭니다. 달려드는데 첼시는 그냥 뻥 차요.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반더벤과 로메로 하프 라인을 밟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찰로바가 뻥 차면 잭슨이 뛰기만 하면 돼요. 오프사이드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사이드 라인이 이제 반더벤과 로메로가 저 하프 라인을 밟지 않고 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니콜라스 잭슨도 오프사이드 라인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하프 라인을 밟고 있으니까 이러면 오프사이드 라인이 하프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뛰어가고 여기서 한 번에 볼이 뒤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반더벤과 로메로가 뛰어가는데 잭슨이 스피드가 좀 빠른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잭슨이 뒷공간을 편안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로메로가 달려들면서 몸싸움을 걸었는데 여기서 또 잭슨이 버텼어요. 버티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비카리오가 나오니까 여기서 우당탕탕 맞고 나오면서 반더벤에게 떨어지고,
반더벤도 걷어냈는데 잭슨을 받고 골대 맞고 나오는 이런 이제 한 번의 롱패스에 무너지는 장면이고, 이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도 오늘 나왔었고, 그리고 또 나왔던 장면, 풀백들을 과도하게 끌어올리죠. 풀백들을 오늘 뭐 경기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솔랑키 가운데 있고 오도베르, 손흥민 측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펜스와 우도기가 들어오죠. 그리고 오늘은 왼쪽에 메디슨, 오른쪽에 베리발까지 가담을 해요. 이렇게 측면에서 3명 삼각형, 스펜스, 오도베르, 베리발, 우도기, 손흥민, 메디슨, 그리고 솔랑키가 왼쪽 오른쪽 가담, 그리고 벤탄쿠르는 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다가 끊기면 우도기와 스펜스가 내려와야 되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스펜스와 우도기가 뭐 침투도 하고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플레이도 합니다. 공격수처럼. 마치 프리롤을 받은 이런 공격수들처럼 그 하프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어쨌든 공격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과도하게 움직이다가 역습당할 때 측면에 선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많이 나오죠. 이런 식, 오도베르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베리발이 가운데로 올라가 있고 심지어 스펜스가 올라가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우도기도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격에 많이 가담을 하잖아요. 손흥민이 측면에 있고,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스펜스와 우도기가 모두 다 가운데로 들어와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도기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다가 여기서 볼을 뺏깁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뺏기니까 당연히 첼시가 역습을 시작을 하죠. 근데 애초에 이 위치 자체가 우도기와 스펜스 매우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도기와 스펜스의 공간을 누군가 커버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역습을 바로 당하는데 스펜스와 우도기의 위치 보세요. 이 두 선수가 없어서 좌우 측면에 편안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습당하는 장면. 그리고 재밌었던 장면이 이 장면, 왼쪽에서 메디슨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도기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스펜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공격을 숫자를 더해주려고. 심지어는 스펜스가 왼쪽으로 넘어가더니 침투까지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안 풀려서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끊기는 순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스펜스는 왼쪽에 갔다가 돌아오고 있고 우도기도 엄청 높은 곳에 있거든요. 두 선수의 위치가 또 엄청 높죠. 그러다 보니 끊기는 순간 당연히 측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도기와 스펜스 멀리 떨어져 있죠. 요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첼시가 편안하게 역습, 측면 공간 텅텅 비는, 이러면 반더벤과 로메로는 측면도 커버해야 되고 라인이 높으니까 뒷공간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드필더도 좀 없어서 앞공간도 좀 생각해야 돼요. 로메로와 반더벤이. 아주 힘든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 보면 오늘도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뭔가 상대의 전술에 대응도 안 되고 우리 전술은 너무 똑같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패턴에 당하고 그게 반복이 되더라.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그래도 이제 베스트 멤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경기인데 오늘도 역시나 좋은 성과를 가져가진 못했다. 이러면 이제 유로파 리그를 생각을 해봐도 뭔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리그에서 최근 성적이 안 좋아요. 일단 리그만 보면 맨시티전 패, 본머스전 무승부, 풀럼 첼시 패배,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 그리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알크마르에게 졌기 때문에 최근 그냥 뭐 모든 대회에서 보면 6경기 동안 1승 1무 4패입니다. 1승 1무 4패.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승률이냐? 현재 포스테클로 감독이 승률이 34%예요. 근데 오늘 경기가 하나 패배가 늘어나면서 10승 4무 16패거든요. 지금 15패가 되어 있지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러면 승률이 33%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 33%가 과거에 모든 시즌과 일단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특히나 최근 한 10년간 보면 빌라스 보아스 감독 때부터 지금 포스테콜루 감독까지 포체티노, 누누 산투, 콘테, 무리뉴 다 합해서 가장 낮은 승률입니다. 중간에 이제 한번 포체티노가 경질될 때 25%였어요. 근데 이때는 몇 경기 안 하고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수가 작으니까 승률이 낮게 나온 면이 있는데, 요 이제 포체티노가 경질되는 시즌, 요 시즌만 빼고는 모든 감독들보다 포스테클로 감독이 이번 시즌에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전술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늘 똑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이 돼서 승점을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매번 똑같은 약점을 공략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포스테클로 감독에게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첼시전은 매우 좀 아쉬웠지만 토트넘 직관 티켓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두 분에게 드리고요. 태극기 키링을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4월 말일까지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토트넘 직관 티켓을 드립니다. 태극기 키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태극기 키링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6.25 참전용사 분들이 이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6.25 참전용사 분들을 후원하는 후원 굿즈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프레쉬라는 회사인데요. 이런 일들을 해요. 이제 참전용사 분들이 좀 생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폐지를 주시거나 이런 이제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요. 주거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런 프로젝트. 이제 사실 인프레쉬라는 브랜드는 여러 가지 이제 용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뭐 바디워시라던가. 근데 요 이제 모든 제품의 금액의 일부가 저 참전용사 분들의 생계 지원 프로젝트에 쓰이고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토트넘 티켓 이벤트 적용 대상 상품인데 5개의 모델이 있거든요. 하나라도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토트넘 티켓을 드리고요. 요런 이제 각인이 써 있어요. 6.25 전쟁 당시 경주 지역에서 지원한 학도병 용사들의 서명이 적힌 태극기, 요 태극기를 본떠 만든 태극기 키링입니다. 모델이 몇 개 있는데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1번,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일반 태극기도 2개가 있어요. 요 모델이 5개가 있습니다. 이제 구매하시면 요런 이제 후원 인증 카드, 이제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후원 인증 카드도 드립니다. 이제 6.25 참전용사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구매하신 분들의 이름을 후원 명단에 같이 적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